되고 주로 이제 하이드로필릭,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세포에 대해서 배웠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세포의 생명체의 특징 우리 저번에 6가지로 나눠가지고 저 앞으로 그 수업을 하면서 더 자세히 이제 배우게 될 그런 6가지의 어떤 생명체 세포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포를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면은 이제 핵막으로가 있어서 뚜렷한 핵의 구조가 있는 이제 유캐리ոտ하고 핵막이 없는 핵이 없는 프로캐리ոտ하고 이제 크게 두 개로 구분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생명체를 크게 가장 분류상에서 제일 상위에 있는 도메인, 그렇죠? 세 개로 구분하면 뭐였어요? 안 났나? 장집이 났나? 장집이 났어요? 안 났나? 문체원, 네. 그 아케박테리아, 프로박테리아, 네? 프로박테리아라는 단어는 그냥 박테리아. 그냥 박테리아 아니면 유박테리아. 유박테리아. 진짜 뭐 유박테리아 그다음에 그리고 유캐리ot. 그렇죠, 유캐리ot. 그렇게 세 개의 도메인이 있고 유박테리아하고 아키박테리아가 이제 프로캐리ot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로캐리ot에는 핵이 없었죠. 그래서 요 내용 생긴 거는 뭐 유박테리아나 아키박테리아나 눈으로 보기엔 그냥 싱글셀 똑같이 생겼지만 굉장히 다르다. 진화적으로 다르고 뭔가 이렇게 펑션들도 많이 구분이 되고, 오히려 아키박테리아는 유캐리ot이랑 좀 비슷한 점도 있기도 해요. 특징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세 개가 다르지만 핵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유박테리아랑 이제 아키박테리아랑 같은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을 프로캐리ot이라고 하고 유캐리ot에 속하는 당연히 유캐리ot이겠죠.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캐리오틱 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멤브레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에 뭐 지놈이 있는 거죠. 크로모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안쪽은 우리가 사이토플라즘, 뭐 사이토졸 이렇게 표현한 거 있고, 이제 멤브레인이 있고, 그다음에 뭐 DNA 있고 여러 가지 안에 뭐 그냥 회색으로 그려있지만 여기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물질들이 들어 있겠죠. 근데 그 반면에 이제 유캐리오틱 셀 같은 경우에는 세포 내 소기관, 그렇죠, 올가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멤브레인에 둘러싸인 그런 올가넬들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애니멀 셀, 그렇죠, 동물 세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식물 세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통점도 있고 뭐 다른 점도 있고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겉보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물 세포는 그냥 멤브레인, 그렇죠? 플라즈마 멤브레인으로 쌓여 있는데, 얘는 이제 플라즈마 멤브레인 요 주황색 라인 외에 밖에 하나가 더 있죠. 회색 두꺼운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세포는 이제 셀 월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 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월이라고 하는 건 정말 벽이잖아요. 벽.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장벽이 되는 튼튼하게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 월인데, 박테리아 셀도 사실은 여기 표현은 안 했지만 박테리아도 셀 월이 있어요. 그래서 박테리아 셀 월이란, 여기는 그림을 그리진 않았지만 박테리아 셀 월이 있고, 플란트 셀도 셀 월이 있는데, 그냥 이름은 월이에요. 그냥 벽이니까 월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들여다 보면은 구성 요소는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겠지만 식물의 셀 월의 주 구성 성분이 뭐라고 알고 있어요? 셀룰로즈, 그렇죠? 셀룰로즈가 식물 세포 벽의 이제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글루코스의 이제 폴리머가 되는 거고, 혹시 박테리아 셀 월에 대해서 뭐 들어본 적 있어요? 펩티도글라이칸이라는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펩티도글라이칸이니까 그 이름을 보면은 뭘로 구성되는지 느낌이 오죠. 단백질 펩타이드인가 펩타이드 체인이 있을 테고, 글라이칸은 당이에요, 그렇죠? 당사슬이 길게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당사슬이 길게 이렇게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펩타이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굉장히 단단한 구조체를 이루는 그런 펩티도글라이칸이라고 하는 펩티도글라이칸,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펩티도글라이칸이라고 하는 이제 박테리아는 셀 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유캐리오틱 셀하고 이제 여기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하고 이제 공통적인 거는 여기 당연히 이제 핵이 있죠. 핵이 있고 핵은 여기가 막이 이게 두 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 이중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이중막 하면 또 이제 약간 헷갈린데 이유가 어차피 그 리피드 레이어가 바일 레이어잖아요. 그렇죠? 포스폴리피드가 이렇게 하이드로포빅한 체인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게 이제 하이드로포빅한 헤드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하이드로포빅한 이제 체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팩트에스 체인들이 있는데 얘들이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바일 레이어 이중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핵막은 이게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이런 구조가 두 개 있어서 뭐 더블 레이어예요. 그래서 이중막. 뭐 어차피 이중이긴 한데 요거 표현할 때는 바일 레이어라는 단어를 쓰고 요게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요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더 있고 그래서 핵막을 보면 이게 두 겹으로 이제 저 선 하나가 요거 하나인 거예요. 바일 레이어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더블 레이어, 그러니까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핵막은 이렇게 이중막 막이 두 겹인 거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이거는 뭐 공통적인 거죠. 그다음에 이 핵막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이어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줄여서 ER이라고 많이 쓰고요. 한국말로는 뭐라고 불러요? 소포체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단백질 같은 걸 수송할 때 수송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진 애들이 뭐 밖으로 분비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어간으로 가거나 뭐 이럴 때 이제 항상 이하를 거쳐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세포 내 소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게 뭐가 보여요?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보이죠, 그렇죠? 마이토콘드리아도 마찬가지로 안에 찌글찌글한 멤브레인이 하나 있고 바깥에 멤브레인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중막, 그렇죠? 더블 레이어, 그래서 이너 멤브레인, 뭐 아우터 멤브레인을 가진 그런 더블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오가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R하고 이제 계속 연관이 돼서 물질 수송에 관여하는 이제 골지 애프로투스, 골지체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여기는 뭐 표시가 안 됐지만 이거 말고도 뭐 콜옥시존 뭐 이런 소기관도 있고 라이소존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이제 여기 표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얘네들은 뭐 식물세포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식물세포에 또 추가적으로 있는 게 뭐예요? 클로로플라스트, 그렇죠? 엽록체가 있습니다. 얘는 그 강합성을 할 때 반드시 이제 필요한 엽록소가 들어있는 엽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오가넬들이 유캐리오 셀에서는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저 중고등학교 때 다 다뤄지는 내용인 거죠? 네? 생물 1만 해도 다 배우는 부분이긴 한 거죠. 그래서 용어만 혹시 뭐 한국말로만 있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영어 용어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공기가 안 좋긴 한데 저쪽 문 좀 열어. 많아가지고 좀 창문 안 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 많아가지고. 네. 여기 이제 실제적으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애니멀 셀이죠. 이제 구조를 입체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핵이 되는 거고 뉴클리어스가 되는 거고 그 안에 여기 빨간색으로 있는 뉴클리어러스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핵 안에 있는 인이 박혔다. 인입니다. 그렇죠? 뉴클리어러스인데 뉴클리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 안에 있는 얘는 어떤 올가넬은 아니에요. 멤브레인으로 쌓여있지는 않아요. 쌓여있지는 않고 뭔가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단백질 뭐 컴플렉스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어떤 이렇게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인의 기능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뭔가 이제 라이보솜 생성하고 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RNA, 뭐 라이보솜 단백질 이런 것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라이보솜을 생성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조가 요 뉴클리어러스라는 인이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마이토콘드리아는 뭐 우리 나중에 잘 배우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세포 호흡을 하잖아요. 레스피레이션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세포호흡을 하면은 ATP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ATP가 생물체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형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쓸 수도 없고, 물론 전기를 쓰기도 하지만 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불을 뗄 수도 없고, 그냥 세포 내에서의 모든 에너지는 이제 ATP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그 ATP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마이토콘드리아죠. 세포 호흡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글씨 혹시 보이시면은 이제 파워 플랜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생성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오가넬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얼기설기 정말 뼈같이 생겼죠, 그렇죠? 그런 이제 사이토스켈레톤이라는 그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뼈대가 있잖아요, 뼈. 그렇죠? 여러분의 지지하는 뼈가 있듯이 세포도 세포를 지지하는 뼈대 같은 그런 단백질입니다. 그냥 폴리머로 길게 만들어져서 세포의 구조를 이제 지지하고 나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이토스켈레톤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세포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뭔가 구조를 좀 완전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봤던 여기 ER, 그죠? 엔도플라즈마 레티큘럼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땡땡이가 있는 점이 땡땡땡땡이 있는 ER이 있고, 점 땡땡땡이 없는 ER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땡땡땡 박혀 있는 ER을 우리가 러프 ER이라고 하고, 없는 거를 스무드 ER이라고 하는데, 이 점 땡땡이가 뭐죠? 라이보솜이죠. 라이보솜의 기능이 뭐죠? 단백질을 생산하는, 그래서 머시너리가 라이보솜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복잡한 효소, 효소라고 보면 되죠.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암산화 체를 쭉쭉쭉 연결시킬 수 있는 mRNA에 있는 어떤 시퀀스를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암산화를 쭉쭉쭉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효소, 굉장히 중요한 세포 내에서 효소 컴플렉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전자흉맥을 보면 이렇게 땡땡땡 보일 정도로 굉장히 이제 거대한 구조를 만들고 있고, 사실 세포 내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라이보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렇게 ER이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보솜이 붙어 있는 ER에서는 뭔가 이제 이 ER을 통해서 물질을 수송하고자 하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라이보솜에 붙어 있는 ER에 붙어 있는 라이보솜에 의해서 단백질이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센트리올이 있습니다. 센트리올 여기도 이제 마이크로 튜블이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나중에 이제 셀 디비전을 할 때 그 DNA가 양 끝으로 크로모솜이 양 끝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핀들이라는 방추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구조가 센트리올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클레 핵이는 뭐 DNA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안에 뉴클레어러스라는 구조가 있는 거고, 마이토콘드리아 파워플랜트는 다 얘기했던 거고, 이걸 보고 얘기할 거 크게 나왔는데 이 라이보솜 지금 러프 ER하고 이제 스무드 ER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이토스켈레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센트리올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뉴클레어 디비전 할 때 이제 관여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도메인에 대해서도 우리 저번 시간에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세 개의 도메인에 포함되는 생물체를 여기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 아까 이제 아키박테리아, 뭐 박테리아 아니면 유박테리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캐리ոտ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알키박테리아는 굉장히 좀 하시한 컨디션에서 사는 약간 고대의 지구 환경 같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정말 초창기의 생물체였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아주 하시한 조건에서 잘 생존하고 있는 그런 이제 미생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캐리ot은 굉장히 다양한 생물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같은 또 동물, 식물이 있고, 그다음에 펑가이, 펀자이 두 개 발음으로부터 하고 있는데, 이제 균류, 그렇죠? 우리 곰팡이, 뭐 버섯, 그다음에 효모도 사실 요 펀자이에 속합니다. 효모 싱글셀이지만 저기 분류상에서는 펀자이 균류에 속하고요. 그다음 나머지들을 그냥 다 통틀어갖고 그냥 원생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프로티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 약간 동물같이 운동성이 있고 이런 거를 원생 동물,
그렇죠? 원생 생물 중에 좀 약간 동물같이 움직이고 하는 거를 이제 원생 동물 폰토조합 이런 게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게 해당하는 거 여러분 잘 아는 게 뭐 있어요? 원생 동물. 앞에 그림에 나오고 사진에 나오고 아메바 또뭐 집신벌레 우리 중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많이 교과서에 나왔던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본 적은 있어요? 봤어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여튼간 그런 원생 동물이 있고 나머지 이제 조류라고 하는 거 조류라는 게 새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LG 해조류 아니면 미세조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에 사는 그런 광합성을 하는 그런 LG들이 원생 생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다 이제 유캐리오이시 얘네들 폐포 안을 보면 다 이제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생명체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일단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부적으로 좀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 중에 우리가 이제 이건 되게 학술적으로 하는 분류인 거예요. 도메인 이렇게 그렇죠. 종속과 관련돼 있는 거는 뭔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미생물이라는 표현 되게 많이 쓰죠. 미생물. 근데 이 미생물 할 때 미가 작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다는 거. 제가 사실은 옛날에 이제 지금은 생명과학부지만 옛날에는 동물학과, 식물학과, 미생물학과 이렇게 나눠 있었어요. 수십 년 전에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미생물학과를 졸업했어요. 지금 생명과학부의 전신인 거죠. 거기가 졸업을 했는데 그래서 미생물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맨날 저희 이제 졸업생들의 여자 동문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걸 이름을 뭐라고 줄게요? 미녀회라고 붙였어요. 미녀회. 그래가지고 이제 미녀회 멤버예요. 제가 멤버인데 그래갖고 이제 뭐 식장에부터 이렇게 예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예약할 때 뭐 총무가 뭐 미녀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식장 주인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혹시 뭐 모임인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왔다가 굉장히 실망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은 하여튼간 뭐 인감이고 그래서 이제 그 미생물 할 때 그 미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제 작은 생물에서 마이크로오가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오가니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위적인 인간에 의해서 그냥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안 보이는 거를 그냥 통쳐서 그냥 미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의 프로캐리오스는 당연히 다 미생물이죠. 우리 눈으로 잘 거의 볼 수 있는 사람 없죠. 셀 하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우리 이제 프로캐리오스는 다 무조건 미생물인데 유캐리ot 중에서 좀 잘 안 보이는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미생물로 우리가 그냥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효모는 당연히 안 보여요. 싱글셀이니까 사이즈가 너무 크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상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곰팡이 잘 보이잖아요. 잘 보이고 버섯도 잘 보이고 근데 그냥 얘네들이 그냥 퉁쳐가지고 그냥 펀자이까지는 그냥 미생물로 많이 학술적으로 해서 이제 분류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티스트 같은 경우도 뭐 눈에 좀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많은 것들이 작기 때문에 미생물로 많이 이렇게 분류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등장하는 게 바이러스라는 애가 있어요, 그렇죠?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아까 우리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유닛이 뭐예요? 셀인데 바이러스는 셀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생명체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얘가 행동하는 걸 보면 굉장히 살아있는 것 같이 행동을 하잖아요. 어떤 호스트에 감염시켜갖고 걔네들을 자기 파티클을 막 증식을 하고 또 감염을 시키고 뭔가 그냥 스태틱한 게 아니 계속 뭔가 움직이고 증식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생명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체의 정의에는 맞지 않고 스스로 증식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뭔가 숙주의 힘을 빌려서만 증식을 하기 때문에 얘가 독립적인 생명체는 아니지만 얘의 행동 양식을 보면 그냥 생명체 같은 거죠. 계속 자라고 막 증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뭐 껴주기도 해요. 생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이러스를 연구를 하니까 그리고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바이러스도 뭐 마이크로오가니즘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약간 여기는 이제 약간 그레이한 머리랍니다. 미생물이라는 그 표현은 그래서 지금 얘기했지만 바이러스는 독립적으로 리프로듀스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항상 호스트의 힘을 빌려요. 뭔가 빌리고 호스트를 죽이고 이러면서 이제
리프로덕션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지네릭 머티리얼 뭐 DNA를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RNA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괴롭혔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놈이 뭐였어요? DNA였어요? RNA였어요? RNA였어요. 그래서 걔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에이즈 바이러스, HIV 그런 것도 RNA 바이러스. 그렇죠? 그래서 DNA를 가지고 있는 게 더 많긴 하지만 D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그리고 이제 지놈이 있고, 그다음에 요 이제 지놈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 단백질이 있죠.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캡시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단순하게 그렇죠? 만들어져 있고, 얘가 이제 호스트에 요 이제 그 지놈을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서 계속 호스트의 어떤 구성 요소 같은 걸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증식을 해서 다시 파티클을 많이 만들어서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들은 이제 호스트에 대한 특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박테리아에 감염을 시키는 바이러스를 박테리오페이지라고 얘기를 한다고 저번에 얘기를 했죠.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거를 발견한 실험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페이지라는 게 이제 먹는다는 뜻이니까 이제 박테리아를 먹는 그런 바이러스를 우리가 박테리오페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사람을 감염시키는 뭐 간염 바이러스 뭐 등등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있는 거고, 또 뭐 식물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있고, 아니면은 우리 뭐 조류독감, 조류만 감염시키는데 그래도 사람한테는 좀 감염이 안 되는 뭐 바이러스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스페시피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캡시드 프로틴의 어떤 특정한 그 단백질이 특정한 호스트의 어떤 리셉터 같은 부분하고 인터랙션 하기 때문에 특정한 호스트만 이제 감염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 호스트 셀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티슈에만 이제 감염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스페시피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바이러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류독감이 조류한테만 걸렸는데 이제 계속 뮤테이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을 감염시키는 일이 생기면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바이러스는 참 그렇죠. 그렇지만 뭐 우리가 또 바이러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뭐 유전자를 딜리버리하고 할 때 굉장히 많이 또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뭐 백신 같은 것도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만들긴 하잖아요. 그래서 다 나쁘고 다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참고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큰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드우드 같은 경우에는 뭐 100m 엄청나게 큰 이런 것도 있고, 뭐 고래도 크고 사람이 있고, 더 작게 하면 이제 이렇게 세포 정도의 수준, 아니면은 이제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레인지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런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이제 현미경으로,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더 작은 뭐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세포 안에 있는 구성 성분, 뭐 리피드나 프로테인 이런 것들은 더 이제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같은 거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좀 작은 레인지에 존재합니다. 이거는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가볍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세포를 이루는 그런 몰레큘러 컴포넌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지구 표면에, 땅 표면에 있는 그런 물질의 구성하고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원소들의 구성이 다르죠. 그래서 생물체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소는 CHNO, 이 네 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체, 유기물이라고 하는 건 다 카본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토양에 많은 건 뭐예요? 카본이 아니라 실리콘이 더 많죠. 실리콘. 뭐 모래 다 실리콘이잖아요. 그래서 딱 뒷표면에는 실리콘이 많은데 이제 유기물, 이렇게 생명체에는 이제 카본을 기반으로 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딩 블락 아니면 매크로몰레큘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세포 생명체에 존재하는 어떤 리피드, 카보하이드레이트, 프로틴, 뉴클레이크 애시드 이런 것들이 이제 생명체가 아닌 것들에는 잘 발견되지 않는 이제 그런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톰, 아이언, 모레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뭐 지금 이 대학생 대상으로 이걸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테고, 뭐 원자, 분자 뭐 이건 다 알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생명체를 이루는 중요한 원자는 아까 얘기했지만 CHON, 이게 이제 메이저한 거예요. 그래서
세포 전체 셀매스의 이제 99% 이상이 CHON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뭐 SP, NA, K, CA, CL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요 뭐 NA, 소듐, 뭐 포타슘, 칼슘, 클로라이드 이런 같은 것들은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죠, 그렇죠? 그 이온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SP 이런 것들은 우리 저번에 잠깐 뭐 레이블링 할 때 그때 박테리오 페이지 레이블링 할 때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가 들어가 있는 거 뭐 대표적으로 뭐 아미노산 중에 뭐 S, 설퍼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DNA, RNA는 포스페이트 그룹이 있잖아요. P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분자들이 만들어져 갖고 이제 세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 그 세포를 이루는 어떤 물질들의 어떤 종류하고 이제 기능을 하나의 테이블로 나타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하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계속 살을 붙이면 여러분들이 세포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점점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계속 반복되지만 리피드, 카보하이드레이트, 뉴클레이크 애시드, 프로틴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거대한 매크로몰레큘들이 있고 리피드의 종류는 여기 이제 뭐 4개 정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팻, 그렇죠? 중성 지방, 팻, 그렇죠? 글리세롤 백본에 패티 애시드가 3개가 되는 말 그대로 정말 뉴트럴한 지방. 여러분 지금 다 날씬해서 없지만 이제 배에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은 배에 쌓일 수도 있는 이제 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오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상온에서 이렇게 리퀴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구조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그다음에 이제 또 리피드의 또 종류가 이제 포스폴리피드, 인지질 잘 아시죠? 그래서 인지질은 멤브레인을 이루는 구성 성분이 되는 거고 콜레스테롤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또 콜레스테롤 하면은 맨날 뭐 고지혈증 하면서 막 건강과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콜레스테롤도 굉장히 중요한 멤브레인의 구성 성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또 리피드가 좀 더 되겠고 그다음에 여러분 바이타민 중에서도 뭐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지용성이라는 말 그대로 정말 지방에 녹는 하이드로포빅한 성질을 가진 비타민이니까 걔도 일종의 리피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리피드면 이거 딱 보면 리피드의 정의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물을 싫어하는 물질은 다 리피드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이타민 A, D, K 이런 것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지용성 비타민인데 이런 것도 리피드로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이제 리피팅 유닛, 팻은 글리세롤에 이제 팻이 3개, 포스폴리피드는 포스포글리세롤, 포스페이트 그룹이 붙어 있는 글리세롤에 패티 애시드 2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각각 기능을 보면은 팻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저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그거를 아까우니까 이제 저장을 해두는 거죠, 그렇죠? 저장을 해놓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폴리피드는 멤브레인 컴포넌트 여러분 많이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은 얘도 마찬가지로 멤브레인의 주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다양한 스테로이드 호르몬 있잖아요. 뭐 테스토스테론, 뭐 에스트로겐 뭐 이런 다양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있는데 걔네들 만들 때 이제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전구체로서의 또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뭐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뭐 문제가 돼서 혈관이 막히고 뭐 건강상의 위협이 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필수적인 그런 리피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이타민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 몸에서 이제 많이 필요는 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꼭 필요한 뭐 이래서 이제 바이타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주로 엔자임의 코팩터로 작용을 합니다. 요 의미가 뭔지 알겠어요? 엔자임 코팩터가 엔자임의 기능을 그래서 도와주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는 게 이제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없으면 아주 이센셜한 엔자임이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큰 대사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작은 단위가 단당류죠, 단당류. 그래서 모노사카라이드가 되겠고, 걔가 이제 2개가 합쳐지면 다이사카라이드. 그렇죠? 이게 뭐 한 10몇 개 정도 이렇게 합쳐지면 올리고사카라이드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에 따라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요리 좀 하시나요?
요즘에 이렇게 뭐 설탕도 넣기도 하지만 뭐 올리고당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리에 첨가하는 게 바로 그게 이제 올리고사카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길면은 이거를 이제 폴리사카라이드, 그렇죠? 폴리라는 게 이제 많다는 뜻인가 폴리사카라이드가 되는 거고, 폴리사카라이드 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스타치, 녹말이라든지 뭐 글라이코겐 이런 이제 동물 구조는 뭐 대동소이한데 식물에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스타치가 되는 거고, 우리 사람 뭐 동물에서 만들어지는 게 글라이코겐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셀룰로즈 아까 얘기했듯이 식물의 이제 셀월의 구성 성분이죠. 얘도 이제 폴리사카라이드인데 얘들은 모두 뭐 스타치, 글라이코겐, 셀룰로즈 모두 다 글루코즈로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글루코즈가 쭉 연결되는 건데 글루코즈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있느냐에 따라서 스타치, 글라이코젠, 그다음에 셀룰로즈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성분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뭐 당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뭐 에너지를 그죠? 발생을 하는 거죠. 뭐 저장을 하거나 에너지를 내거나 분해가 돼서 그다음에 또 이런 당도 또 어떤 세포의 어떤 시그널링, 신호 전달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특히 이제 폴리사카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아까 팻도 에너지 저장하는 데 쓰였지만 폴리사카라이드, 뭐 글라이코겐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에너지를 좀 저장할 때 이용해서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셀룰로즈는 아까 봤지만 이제 구조적인 컴포넌트가 되겠는 거죠. 셀월을 만드는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뉴클레익 애시드는 크게 DNA, RNA로 구분을 하게 되고 얘의 리피팅 유닛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 그죠? 뉴클레오타이드 많이 이름 들어봤죠? 뉴클레오타이드가 리피팅 유닛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DNA, RNA 기능은 뭐 유전자 정보를 저장을 하고 이거를 뭐 인포메이션을 전달하고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DNA, RNA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세포 내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게 단백질이잖아요. 그 단백질은 정말 엄청난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효소,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 뭐 효소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뭐 그런 단백질. 아까 뭐 사이토스켈레톤 이런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세포의 모양을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우리 멤브레인에서 뭐 물질 수송을 조절하는 그런 트랜스포터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트랜스포터라는 개념이 보통은 이제 멤브레인의 트랜스포터로 얘기를 하지만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도 뭐 산소를 전달하는 뭐 트랜스포터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의 종류가 있는 거고, 얘들의 리피팅 유닛은 이제 아미노 애시드라는 거죠. 20개의 아미노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세포를 이루는, 생물체를 이루는 물질들의 뭐 그냥 리스트예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디테일이 있긴 하지만 뭐 여러분 이 정도만 딱 머릿속에 넣어둬도 뭐 이렇게 생물체가 구성이 되는구나 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다시 보시면 아까 이제 세포 여기는 이제 식물 세포를 보실 수가 있고, 들여다 보면은 요 이제 핵 안에는 이런 뭐 DNA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구조는 보통 이런 상태에서는 보이지는 않는 거고, 이제 나중에 이제 셀 디비전을 할 때, 그렇죠? 마이토시스 할 때 그때만 요 크로모좀이 이제 굉장히 컨덴세이션이 되잖아요. 컨덴세이션이 되고 이런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레플리케이션이 이미 진행된, 그렇죠? 카피가 하나 더 만들어진 상태에 이런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얘가 DNA로만 구성이 된 게 아니라 사실 여기 이제 이거를 묶어줄 수 있는 이제 프로틴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을 이제 수프라몰레큘러 컴플렉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멤브레인도, 플라즈마 멤브레인도 그냥 이렇게 줄 하나를 찍고 긋긴 하지만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는 이 리핏 바이레이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단백질들이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셀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 저 들여다보면은 요 크로모솜의 구성 성분은 DNA, 여기 붙어 있는 뭐 프로틴, 그다음에 셀룰로스가 이 셀룰을 구성하죠. 그래서 각각의 약간 매크로몰레큘들까지 이제 볼 수가 있고, 얘네들의 이제 리피팅 유닛이죠. 모노머를 보면은 뉴클레오타이드, 아미노산, 슈가, 모노사카라이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각각의 단계별로, 레벨별로 어떤 세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여기서 이제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요 테이블을 좀 이해를 하면은 정말 이제 하나의 세포를 이루는 성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요거는 이제 이콜라이 경우, 이콜라이는 대장균이죠. 박테리아고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유캐리오틱셀의 그 모양을 이제 약간 상상을 했지만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세포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요게 마이크로튜블, 그러니까 이제 사이토스켈레톤에 해당하는 마이크로튜블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파란색 이렇게 표현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많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라이보존, 라이보존 트랜슬레이션 하는 라이보존이 여기 좀 핑크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RNA도 mRNA도 있고, 뭐 tRNA도 있고, 뭐 등등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뭐 필라멘트, 액틴 이런 건 다 사이토스켈레톤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굉장히 아주 빽빽하게 이런 물질들이 서로 이제 뒤섞여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포 안에 그냥 조금 물처럼 이런 뭐 단백질, 뭐 이런 인터미디에이트, 뭐 케미컬 이런 것들이 막 둥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아주 컨센트레이션이 되는 상태로 존재하는 약간 젤과 같은, 여기 그쵸? 사이토졸이 약간 젤-like 사이토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젤같이 굉장히 덴스한 그런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거를 일단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테이블에는 대장균이에요. 대장균 세포를 이루는 여러 가지 구성 성분이 여기 이제 나와 있어요. 물, 단백질, 뉴클레이크 애시드, 폴리사카라이드, 리피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모노메릭 서브 앤 인터미디에이션, 그냥 스몰 몰레큘이라고 보면 돼요. 케미컬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시트릭 애시드 뭐 이런 거, 파이로베인, 뭐 글루코즈 등 하여튼 스몰 몰레큘로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노갈릭 뭐 아이언, 아까 소디움, 포타시움, 뭐 칼슘, 클로라이드 아이언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등등.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세포를 이루는 여러 가지 뭐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의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있는 데는 전체 세포의 무게 중에 각각의 물질들이 차지하는 뭐 퍼센티지, 그러니까 무게의 퍼센티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뭐예요? 물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물과의 인터액션이 세포의 뭐 오가니즘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했듯이, 하여튼 뭐 빈 공간 다 물로 채워져, 그렇죠? 그래서 뭐 에탄올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70%가 그 전체 무게의 70%가 이제 물인 거죠. 그다음에 무게로 많은 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한 15%. 그다음에 뉴클레이크 애시드 중에 뭐 DNA가 1%, RNA가 6%, RNA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무게의 퍼센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폴리사카라이드 다당류죠. 그러니까 이제 뭐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 아까 펜틸로글라이칸 뭐 이렇게 이것도 다당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폴리사카라이드 종류가 한 3%. 그다음에 지방이 한 2%. 그렇죠? 이렇게 뭐 그 멤브레인 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케미컬들이죠. 작은 몰레큘들이 한 2%. 그래서 굉장히 작지만 워낙에 이제 개수가 많으면 모아 하면은 한 2%. 그다음에 이노가닉 아이언들이 1%. 이런 식으로 전체 무게로 보면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좀 감이 오시죠? 감이 오시고, 그다음 이제 제일 마지막 컬럼에는 different molecular species의 숫자예요. 다른 종류가 몇 개가 있는지. 물은 하나죠. 그냥 H2O라는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그냥 1이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무게로도 많지만 뭐 종류는 당연히 한 개인 거고, 단백질은 한 3,000개예요. 이거랑 관련 있는 게 뭐겠어요? 단백질의 개수랑 관련 있는 게, 단백질의 개수는 뭐의 종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졌지만 단백질의 이 3,000개의 다른 단백질이 있다. 사람에는 몇 개 정도 있을까? 다른 단백질이 한 2만 개 있다. 그럼 그걸 결정하는 게 뭐겠어요? 단백질의 개수. 각각의 다른 세포에서 존재하는 서로 다른 단백질의 개수를 1차적으로 결정하는 게 뭐겠어요? 뭐의 개수? 유전자의 개수. 그렇잖아, 유전자. 어? 그렇잖아, 유전자가 뭘 만들어요? 결국은 대부분 단백질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콜라이는 대체적으로 한 예를 들어 한 3,000개 진들이 각각 다른 단백질을 코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단백질 이거는 단백질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콜라에서 단백질이 대충 3,000개가 있다는 거는 단백질을 코딩할 수 있는 유전자가 3,000개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세포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개수, 서로 다른 단백질의 개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P1이라는 단백질은 한 100개, 얘는 한 1000개 뭐 이렇게 존재할 수 있지만 이제 서로 다른 종류가 3,000개다, 3,000가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단백질 몰레큘이 3,000개라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3,000가지의 단백질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리고 DNA는 왜 하나예요? 종류가? 박테리아, 이콜라이, 크로모좀이 하나니까. 그렇죠?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크로모좀 하나. 하나니까 하나가 있습니다. RNA는 왜 3,000개 이상이에요? RNA의 종류는? 왜 3,000, 여기 3,000 겹치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단백질 3,000개는 3,000개의 뭐로부터 와요? 3,000개의 mRNA로부터 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프로틴을 먼저 가기 전에 여기에 mRNA가 먼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mRNA는 3,000개가 있어야 돼요. 3,000개 단백질이 만들어지려면. 그렇죠? 근데 RNA는 왜 3,000개보다 더 많아요? 뭐 그런 RNA, 다른 RNA가 있잖아요. 라이보조말 RNA, 뭐 tRNA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3,000개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000 이상이라는 거에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 다른 mRNA 말고 다른 RNA의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폴리사카리드 종류가 많지는 않아요. 5개 정도, 뭐 리피드 한 20개. 그다음에 이제 스몰 몰리큘들은 굉장히 많겠죠. 케미칼들 굉장히 뭐 여러분들 나중에 글라이콜리시스, 뭐 TCA 사이클 이런 걸 보면은 중간 중간에 다 인터미디에이트 있잖아요. 또 뭐 아미노산도 있고, 뭐 이런 유클레오타이드도 다 있을 테고,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니까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런 케미칼 인터미디에이트들이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이노가닉 아이온들은 아까 뭐 칼슘 클로라이드 뭐 이런 소듐 포타슘 등등 말고 여러 가지 뭐 마그네슘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다 포함하면 한 20개 정도 커버될 수 있고 아이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보면 대충 세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게 약간 느낌은 오시죠? 네, 이제 이 감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다 봤고 이제는 이제 하나하나 조금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조금만 자세히 보는 겁니다. 굉장히 조금만 자세히.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더 말을 하고 싶어서 우리가 막 참아야 돼요. 동생들 가르칠 때. 또 디테일하게는 나중에 뭐 이렇게 생화 이런 데 더 잘 배우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냥 큰 항상 숲을 본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숲이라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 그림 알면 언제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디테일을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리피드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그냥 테이블에서 한번 쑥 봤듯이 사실 그 내용인 거야. 동일합니다. 그래서 리피드는 일단 물에 안 녹아야지 우리가 리피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질, 뭐 이렇게 지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리피드의 구조는 굉장히 다양한 구조를 포함하고 있고요. 아까 몇 개 예를 봤듯이 기능도 또 다양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팻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패티 애시드는 카본 체인이 굉장히 긴 게 있잖아요. 긴 카본 체인이 있기 때문에 CC 반드도 여러 개고 거기에 붙어있는 CH 반드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부서지면 에너지가 또 많이 방출을 할 수가 있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이제 팻이 아주 잘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바이올로지컬 멤브레인의 구성 성분, 포스폴리피드, 콜레스테롤 이제 뭐 계속 반복이 되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또 뭐 시그널리 몰레큘 시그널에서는 요 스테로이드 호르몬, 아까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을 만드는데 호르몬이 일종의 어떤 시그널 몰레큘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같이 막 굉장히 거대한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개체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이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필요한 방향으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절하는 물질이 중에 하나가 이제 호르몬인 거죠. 호르몬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혈액을 따라서 뱅뱅뱅 돌다가 그 호르몬에 대한 리셉터를 가지고 있는 세포에 작용을 해서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널링 몰레큘로 작용할 수 있는 이제 호르몬의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정부체로 콜레스테롤 같은 리피드가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뭐 호르몬 중에는 리피드 아닌 것도 많이 있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엔자임 컴팩터로 바이타민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이건 다 아는 얘기죠. 글리세롤, 카본 3개에 하이드록시가 붙어 있는 글리세롤인데 여기에 패티애시드, 이게 이제 기본적인 패티애시드의 구조예요. 그래서 뭐 생물체에 따라서 이 체인 갖고 있는 패티애시드 종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카본의 개수 뭐 18개짜리, 16개짜리, 뭐 20개짜리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짝수계로 그러니까 세왕성이 될 때 2개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짝수계지만 펄수계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팔미틱 애시드라는 그 패티 애시드고 그 패티 애시드니까 여기 이제 애시딕 그룹 카복실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글리세롤하고 이제 요 패티 애시드가 요 에스터 결합으로 그렇죠? 여기 OH 기하고 카복실기하고 이렇게 물이 빠지면서 에스터 결합이 연결이 되면은 이게 이제 팻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요 구조를 다른 말로 트라이에이실 글리세롤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그 트라이가 뭐가 트라이예요? 패티애시드가 3개잖아요. 3개고 요 에이실 그룹이 있고 트라이에이실 글리세롤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트라이 글리세라이드라고 또 이름을 불러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가 되면 이제 가끔 여러분들 외우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제 짜증이 조금 올라오고 이런 용어가 나오면 근데 이제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되게 익숙해집니다. 그다음에 뉴트럴백, 중성지방 이게 다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동물성 지방 우리 소고기 같은 거 놓으면 금방 굳어버리잖아요. 그 기름이. 근데 걔네들 왜냐하면은 여기가 주로 이제 세츄레이티드 패티 애시드가 많이 있고 근데 식물성 뭐 이렇게 올리브 오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언세츄레이티드 패티 애시드가 좀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녹는 점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식물성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냥 액체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튀김하고 할 때 이제 쓰는 거가 되는 거고 동물성 지방은 굉장히 이제 세츄레이션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원에서 보통 이제 고체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일이나 뭐 팻이나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글리세롤 백본에 패티애시드가 붙어 있는 구조는 똑같은데 이 이제 패티애시드의 구성 성분에 따라서 녹는 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구분을 할 때 뭐 팻, 오일 이렇게 좀 다르게 이름을 부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세츄레이티드 패티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더블반드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약간 좀 이렇게 반듯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굉장히 패킹이 잘 되겠죠. 나란히 패킹이 잘 돼가지고 타이트 패킹이 되기 때문에 멜팅 포인트가 높아요. 그렇죠? 얘들을 이제 떼어내기가 좀 어려운 거죠. 온도를 좀 많이 높여야지만 얘들이 떨어져갖고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츄레이티드 패티 애시드로 구성된 팻 같은 경우에는 멜팅 포인트가 높아가지고 보통 상온에서는 고체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우리 이제 소고기 지방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식물에 있는 그런 그 패티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언세츄레이티드 패티 애시드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불구불한 게 있으면은 뭔가 좀 패킹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떼어내기가 쉬워서 비교적 녹는 점이 세츄레이티드 패티 애시드로 이루어진 팻보다는 녹는 점이 이제 낮아서 이제 상온에서 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액체의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패티 애시드 보면 이렇게 더블반드가 뭐 하나 있는 거, 2개 있는 거, 뭐 3개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그 패티 애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체인도 다르고 그렇죠? 더블반드가 하나, 2개, 3개 있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컨비네이션을 생각하면은 이제 여러 종류의 패티 애시드가 존재하는데 각각의 생명체마다 뭔가 좀 선호하는 많이 존재하는 그런 패티 애시드 종류가 다르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포스포리피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중요하죠. 하도 많이 반복이 돼서 그렇죠? 거의 뭐 이거 너무 반복을 심하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보면은 글리세롤 백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여기 마지막에도 그냥 패티 애시드가 붙어 있으면 이게 빼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한쪽에 그 포스페이트 그룹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포스페이트 그룹이 있고 그 패티 애시드는 이제 체인은 2개만 붙어 있는 이런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이제 포스폴리피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그래서 여기는 패티 애시드는 하이드로포빅하고 포스페이트는 하이드로필릭
그렇죠? 하니까 이제 폴라한 그룹하고 논폴라한 그룹이 같이 있어서 그 멤브레인 구조에서 폴라한 이런 이제 포스페이트 그룹은 세포막의 바깥쪽 거기도 뭐 물이니까 하이드로필릭하고 세포질 안쪽도 하이드로필릭하잖아요, 그렇죠? 하이드로필릭한 쪽으로 노출이 되어 있고 중간에만 이 하이드로포빅한 어떤 레이어가 형성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폴라, 여기는 뭐 세포 바퀴라고 하는 바깥에 뭐 물, 안쪽도 뭐 수용액 이런 상태가 있으니까 다 하이드로필릭한 부분은 요 포스페이트 그룹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거고 중간에 이제 하이드로포빅한 레이어가 있는 그런 식으로 바이폴라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additional small polar molecules bound to phosphate group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포스페이트 그룹만 딱 표현이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세포막 뭐 이런 데 존재하는 다양한 포스폴리피드는 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여기 뭐 수가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포스페이트 그룹 있잖아요. 있는데 뭐가 붙어 있어요? 콜린이라는 그렇죠? 레지두가 붙어 있죠, 콜린. 그래서 얘는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포스폴리피드의 기본적인 유닛인데 거기에 여기는 이제 콜린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렇죠? 뭐 콜린이 붙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 당이 붙을 수도 있어요. 당이 붙을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에탄올 아민 뭐 이런 것들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이제 폴라 그룹이 이 포스페이트에 붙어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포스폴리피드가 형성이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을 이름을 부를 때 이제 포스파티딜 콜린, 이게 콜린이 되기 때문에 포스파티딜 콜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요. 여기 뭐 에탄올 아민이 붙어 있으면 뭐 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고, 그다음에 얘네들의 뭐 구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네들을 보면은 포스폴리피드는 보면은 하나는 다리가 곧게 뻗어 있어요, 그렇죠? 세츄레이티드 패티 애시드고 하나는 더블반드가 있는 언세츄레이티드 패티 애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있기 때문에 얘들이 이게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똑바로 그렸지만 여기가 이제 삐딱한 거죠, 하나가 삐딱 이렇게 삐딱 삐딱.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이게 똑바로 있는 아까 똑같죠? 우리 팻하고 오일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완전히 다 세츄레이션이 된 그런 패티에스로만 되어 있으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패킹이 돼가지고 아주 빡빡한 이제 멤브레인을 이룰 수가 있는데 얘는 어때요? 이렇게 좀 뭔가 서로 밀치고 있잖아요. 세츄레이티드 패티에스가 있어. 그러면 어때요? 좀 흐물흐물하는 거죠. 흐물흐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유동성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멤브레인이 약간 이제 약간 좀 흐를 수 있는 게 이게 이렇게 세츄레이티드 패티 애시드하고 언세츄레이티드 패티 애시드가 모두가 요 이제 포스폴리피드의 성분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얘들이 이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패킹이 안 되기 때문에 유동성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사이에 뭔가 쏙 들어올 수도 있고,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유동성을 가지게 하는 게 요 포스폴리피드의 이제 패티 애시드 체인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요즘에는 그건 뭐 논술 시험 안 보죠? 들어올 때, 대학교 들어올 때. 보는 학교도 있긴 하는데 옛날에 서울대도 여기 논술 시험 봤었어요. 논술 시험 뭐 여기 시험도 보고 논술고사도 따로 보고 해서 하는데 옛날에 그 논술고사 중에 이렇게 생물 논술고사도 있었는데 제가 한번 그 채점한 경우에 채점했는지 감독을 들어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문제가 이런 게 나왔었어요. 이게 포스폴리피드의 패티 애시드가 하나는 똑바르고 하나는 이렇게 전체적 패티 애시드인데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뭐 이런 거를 논술하는 뭐 이런 것들이 한번 문제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알아야 되는 거죠. 서울대 들어오려면.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 계속 얘기하지만 셀 멤브레인의 구성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스테롤이 되겠습니다. 스테롤, 뭐 콜레스테롤만 얘기했지만 동물에서 만들어지는 거를 콜레스테롤이고 다른 생물체는 또 다른 스테롤이에요. 뭐 곰팡이 같은 경우는 뭐 에르고스테롤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종류의 이제 스테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가장 상위 개념이 이제 스테롤이 되겠습니다. 스테롤은 사이클릭한 하이드로카본 컴파운드라고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육각형 링 3개, 오각형 하나 이렇게 이제 사이클릭한 카본이 서로 이렇게 사이클릭하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평면적인 구조를 이루고 리지드한 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테롤의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까 뭐 그런 뱃이나 이런 포스폴리프랑 완전히 이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딱 보다시피 다 이제 카본으로만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이드로포빅해 보이죠? 딱 보면은 그래서 리피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애니멀 셀 멤브레인의 이제 컴포넌트다. 그래서 여기 워낙에 포스폴리피드가 기본적으로 있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거죠. 끼어 들어가면은 약간 얘가 물렁물렁했는데 이제 콜레스테롤이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은 리지드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을 부여하는 거고 걔네들이 괜히 뭐 심심해서 요 부분은 그냥 좀 딱딱하게 만들자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바이올로지컬하게 다 뭐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고 멤브레인에 붙어서 좀 특정적인 기능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플루이드 T 얘기를 했는데 그 콜레스테롤이 끼어들게 되면은 그 부분은 리지드해지죠. 그래서 이제 멤브레인의 플루이드를 감소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다양한 이제 뭐 스테로이드 호르몬 또는 바일 같은 거에 쓸개즙이죠. 이거에 그 정부책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뭐 코르티졸 등등의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모양이 나와 있는데 되게 비슷하죠. 백본이 그렇죠? 이제 링 6개, 5개 있는 거 비슷하고 약간 데코레이션 된 것만 조금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콜레스테롤을 통해서 얘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세포 내에서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하겠죠. 동물 세포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바이타민인데 이것도 뭐 여러분들 뭐 구조를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대충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는데 바이타민 뭐 A, E, D 다 들어본 거죠, 그렇죠? 이거는 무슨 가정 시간에 옛날에 중학교 때 가정 시간에 우리가 많이 배웠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일단 구조를 볼 때는 딱 보면은 물에 안 녹게 생겼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물에 잘 녹으려면 어떤 게 있어야 돼요? 뭔가 폴라한 N, O 뭐 이런 게 많으면 좀 물을 좋아하게 생겼고 보통 카본 C는 물을 좀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본만 많은 이런 것들은 주로 물에 잘 안 녹기 때문에 이제 리피드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바이타민 A는 여기 뭐 레티놀 이게 무슨 기능이에요? 다시 가정 시간으로 우리 중학교 때 가정 시간으로 올라가서 비타민 A를 안 먹으면 뭐 어떻게 되고 뭐에 필요해? 두뇌? 그렇죠. 눈에 필요하죠. 눈에. 그래서 우리 시각 우리가 그 시신경에서 그거를 인식하는 게 사실은 그 레티놀, 트랜스레티놀 이렇게 이게 전환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레티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바이타민 A, 그렇죠? 그리고 당 같은데 많이 있는 카로티노이드 같은 거죠, 그렇죠? 이런 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카로티노이드, 뭐 털피노이드 계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또 눈에 좋은 게 또 뭐 있어요? 영양제 혹시 눈 영양제 먹는 사람 있어요? 뭐 이름도 쭉 있잖아요. 눈 영양제 먹는 사람 혹시? 응? 루테인 또 뭐 있어요? 이렇게 영양제 뭐 이렇게 엄마가 잘 제아잔틴, 아스트라잔틴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래서 잘 보면 이제 눈 영양제라고 하는 게 다 그런 성분들이거든요. 얘네들이 다 사실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조금 달라진 거라서 결국은 요 레티놀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그런 영양제가 되겠습니다. 카로티노이드 또 이제 색깔 있는 거, 몸에 좋은 거고 눈에 좋은 거고, 그다음에 뭐 바이타민 N, 토코페롤 이런 것들은 뭐 항산화 물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바이타민 D 같은 경우는 뼈, 그죠?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타민의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제 리피드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거는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 되겠습니다. 탄수화물, 그죠?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이름이 똑같아요. 카르브니까 뭐예요? 탄소, 하이드레이션 뭐예요? 물, 수, 그래서 탄수화물이고요. 그래서 왜 이름을 이렇게 붙여줬냐면은 얘가 C하고 H5하고 B가 1대 2대 1이에요. 그러니까 H2O가 뭐예요? 물, 그렇죠? 마치 탄소에 물이 들어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구성 성분의 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탄수화물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이름 붙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뭐 물이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그렇지? 근데 이제 구성 C하고 H하고 B가 마침 1대 1이니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이름을 붙이려면 이 정의가 뭐냐면은 폴리하이드록시 알데하이드 또는 케톤을 우리가 이제 흔히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이제 글루코스가 있습니다. 글루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탄소가 몇 개예요? 6개. 6개가 있고 그다음에 폴리하이드록시잖아요. OH가 많죠. 둘, 셋, 넷, 5개 OH가 많습니다. 그래서 폴리하이드록시. 그다음에 얘는 뭘 가지고 있어요? 알데하이드. 그렇죠? 폴리하이드록시 알데하이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제 글루코스. 그래서 여기가 알데하이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런 구조를 가진 카보하이드레이트를 알도즈라고 해요. 알도즈 있지만 알도즈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6개니까 헥소즈겠죠. 6개 헥소즈. 5개면 뭐 펜토즈 이렇게 7개면 헵토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6개니까 헥소즈예요. 그다음에 알데하이드 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도 헥소즈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뭐 이름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프락토즈, 여러분 과당이라고 하는 프락토즈가 있는데 얘는 이 알데하이드 그룹 대신 뭘 가지고 있어요? 케톤 그룹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케톤 그룹을 가지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탄소는 6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케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케토즈라고 해요. 저기 보시죠, 케토즈. 근데 얘도 탄소가 6개니까 헥소즈예요. 그래서 케토, 헥소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름이 나오면은 얘는 뭐 알데하이드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탄소는 6개인 당이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이런 카보하이드레이트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단위가 심플 슈가 모노사카라이드 모노사카라이드가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탄소 수는 여기서 뭐 후두닥은 6개지만 가장 작은 건 3개짜리부터 가장 큰 거는 이제 7개짜리 그런 당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얘기했듯이 말도우즈는 알데하이드를 가지고 있는 거, 글루코스나 뭐 갈락토스 이런 게 있고 케토우즈는 케톤그룹을 가지고 있는 거, 뭐 프락토즈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합쳐지면서 점점 이제 길이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개가 합쳐지면은 다이사카라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의 결합을 당이 2개가 붙어지는 결합을 글라이코시딕 반드라고 해요.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글라이코시딕. 뭐 글라이코 하면 이제 당이니까 당이 연결되는 결합이라고 해서 글라이코시딕 반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정도는 이제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설탕은 뭐와 뭐, 락토즈는 뭐와 뭐, 말토즈는 뭐와 뭐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설탕은 뭐랑 뭐가 연결된 거예요? 글루코즈랑 프락토즈가 연결된 거. 이거는 외웠을 거야. 그렇죠? 시험 문제에 막 나오고. 락토즈. 한국말로 이렇게 젖다? 이라고 하죠. 얘는 뭐야? 갈락토즈하고 글루코즈가 붙은 거. 배웠죠? 말토즈는 메가당인가? 엿당이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글루코즈 2개가 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좀 약간 들어갔을 것 같고 근데 중간에 약간 좀 복잡한 게 나오죠. 그렇죠? 얘들은 그냥 이 2개의 당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그냥 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볼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더 길어지면은 올리고사카라이드, 폴리사카라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아까 봤던 이제 글루코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성질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봤던 그림잖아요. 글루코스 여기 알데하이드가 있고 이렇게 리니어하게 탄소가 6개 있는 거가 있는데 얘를 이제 물에 담그잖아요. 물에 담그면은 얘가 이렇게 서큘라하게 만들어져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서큘라한 몰레큘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릭한 구조를 가지게 돼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육각형 구조 많이 봤는데 실제적으로는 약간 보트 모양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육각형을 많이 봤을 텐데 이렇게 사이클릭한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사실 이제 이렇게 꾹 굽어져야 되잖아요. 굽어져가지고 여기 끝에 있는 요 O가 요 알데하이드의 첫 번째 카본을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여러분 뉴클레어 필릭 어택 이런 말 들어봤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얘가 공격을 해서
다시 얘가 이제 팔이 뭐 프로톤하고 만나가지고 이게 OH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져야 되는 이런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수용액 상에서 이렇게 이제 서큘러한 폼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서큘러하게 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공간이 나와야 되죠. 굵어질 때 공간이 나와야 되니까 이게 5개 카본 이상이 됐을 때만 아까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 중에 뭐 3개짜리, 4개짜리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이제 걔네들은 이렇게 서큘러한 사이클릭한 폼이 만들어지지 않고 5개, 6개, 7개짜리는 이렇게 사이클릭한 폼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면서 공격을 할 때 얘가 아래에서 위로 칠 수 있고,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래에서 위로 치면은 이제 새로 만들어진 요 OH가 요 평면의 위쪽에 그렇죠? 만들어질 수가 있고 위에서 아래로 치면서 프로톤하고 만나면은 새로 만들어진 OH가 요 평면의 아래쪽에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서큘러한 사이클릭한 폼이 만들어질 때는 2개의 아이소머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생기는 아이소머가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알파, 베타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제일 먼 요 C에 붙어 있는 요 결합하고 반대편 이 평면으로 볼 때 서로 반대편이잖아요. 요 5번, 6번 요 결합이랑 OH랑 서로 평면을 기준으로 할 때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알파 폼이라고 하고 얘는 같은 방향에 있잖아요.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요 링 평면을 기준으로 할 때 다 위쪽에 있잖아요. 요 OH랑 요 CH2OH랑 같은 그렇죠? 방향으로 있죠. 그러면은 베타 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알파 베타가 뭔지는 지금 해석이 됐어요. 그럼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나옵니다. D. 그렇죠? 여러분 뭐 광학 이성질체 이런 거 배웠죠? 뭐 L폼, D폼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D폼, L폼, D폼, L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글루코즈, 우리 당 같은 경우 여기 다 D라고 돼 있어. D. 혹시 여러분 뭐 제가 고등학교 때 뭐 어느 때까지 배웠는지 지금 제가 저랑 옛날이랑 다 달라가지고 알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D폼, L폼 어떻게 구분하는지 배웠나요? 아니면 뭐 1학년 때 화학 시간에 이런 거 배웠나요? 혹시 배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D폼, L폼, DL 이런 거 이것도 배웠죠? DL 이렇게 표시하는 거. 평광이 어느 왼쪽으로 들어가냐 오른쪽으로 들어가냐 해서 DL 이런 거 배웠어요? 잘 모르나요? 뭐 스테레오 아이소머는 알죠? 스테레오 아이소머죠? 방학 이성질체 이런 거 배웠죠? 이제 구조식은 똑같은데 뭔가 입체적으로 다른 이게 방학 이성질체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오 몰레큘도 보면 이제 D폼, L폼부터 이제 우리 바이오 몰레큘 뭐 당, 뭐 아니면 아미노산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스테레오 아이소머를 표시할 때뭐 D폼, L폼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근데 시간이 벌써 다 돼버리고 이거는 그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은 생체에 있는 당은 D폼이다.